그 정신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정신병을 어떤 보호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에 가둘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를 분명히 흔들고 있고, 뭐 판사, 그렇죠,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도 남의 집안 들어가서 함부로 사람 체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장이 와하지 않고. 이런 헌법이 가장 모든 법 중에서 상위법인데도 하위법이 행정법이 그걸 갖다 개기면서 이것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행정 권력이 뭐 서울시장이든 행정 권력이란 말이에요. 사법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 권리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 또는 전 세계적인 기준에 국제 기준에 따라서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판사 같은 거, 의원 같은 거 상관없이 최순이다. 그러면 그냥 잡아가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까지도 심지어는 잡아가두는,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나 저기 통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남의 집안에 들어가서까지 잡아가두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는 좀 그렇죠. 이게는 초월적인 권력인데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 뭐 심지어는 살인 사건이다. 중대하잖아요. 그런 것도 법원의 심리를 거쳐가지고 증거가 유죄가 확정이 되고 이제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구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약간 구속이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정 구속이 완전히 확정되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시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사법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판사 영장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정신병이라고 자의적으로 인정만 되면 공공장소에서 어떤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잡아갔다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둘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정상인가를 국제 기준에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정상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상권 분립을 우리가 기치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대로 위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천만 인구의 어떤 한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 대통령, 장관, 서울시장, 국회의원 어떤 누가 다 마음을 경찰에 감시하고 있다가 특별만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 있으면 그 사람을 구속을 시킨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도 자기도 가정이 있을 텐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약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냥 곧바로 구속인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어떤 현행범으로서 중대한 어떤 칼을 두고 휘둘러서 이렇게 살상을 했다. 이랬을 때는 그 해당되는 처벌, 이렇다 무조건 사형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해당되는 재판을 걸쳐서 법이 정한 형량을 따라서 이렇게 구속이 이루어지고 현행범인 상황에서는 구속이 되는 거고 현행범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이는 앞으로 구속이 안 되고요. 법원에 어떤 청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증거 인멸 위험, 도주의 위험 이렇게 증거가 또 확실하다 그랬을 때 이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통해서 가두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치장에 가두다, 구치소에 가둔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면 징역, 공제 그렇죠. 제대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형량을 사는 거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법이 정신건강보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에는 감금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위협을 하거나 정신병을 집어넣다 재산을 갖다 보호 자기 부모라도 또는 자기 형제라도 이렇게 갈취할 수 있다는, 또는 같은 집안 사람들이 주변 사람과 짜고서 그 사람을 자기 뭐 이렇게 가족이라도 해친 사례가 없냐라고 하면 정신병 입원한 사람이 보도에 의하면 방송 보도에 70%가 다 재산 관계로 들어간다면 이게 과연 정상인가? 그리고 사법 만약에 조폭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폭이 돈이 되는 것을 보고 또는 자기 임의대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정신병을 하나 자본 있으면 차렸잖아요. 직원들도 자기 이렇게 조폭, 그다음에 어떤 사설 구급차도 자기 직원 자기들의 조폭 산하에 있는 영향력 아래 있거나 직접 저직원이거나 해서 중고차 시장에 사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누구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가족을 협박하거나 가족과 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100억, 1000억 재산이 있으면 과연 안 할까요? 불법이라고 해서 안 할까요? 불법이라고 해서 안 하면 이미 조폭이 아니죠.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조폭 아닙니까? 살인, 그다음에 어쩌면 중국 같은 데서는 장기적 인육, 뭐 성매매, 뭐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그 협박해서 돈 갈취, 이게 조폭인데 이걸 안 할까요? 정신병 의사들도 자기네들이 매수하거나 그러고 국립보험 정신과도 매수하면 거의 커넥션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과는 의사가 이렇게 정신병이다. 뭐 정신병이 있으면 무조건 다 구속입니까? 5천만 인구의 정신에 다 문제가 있으면 이 정신병인데 구속시켜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닌 거. 우리는 헌법 체계를 완전히 흔들고 있다. 상권 분립을 흔들고 생존 권력의 사법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보험법에서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딱 나와 해놓고는 보호자 이 동의 없이는 보험 못 나온다. 불법적인 감금을 왜 거기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냐는 정상적인 재판권을 걸쳐야 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정신병이기만은 하기만 조금이라도 정신병이 발견돼. 그럼 우리나라 정신과 약 먹은 사람을 다 구속시켜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겨요. 공공장소에서 어떤 것도 현행범으로 볼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행정기관의 장이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렇죠. 그 짜고치는 사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정신과 의사라도 하나에 100억씩 생기면 안 할 사람 뭐 있습니까? 병원 망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하거나 요게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또는 바지 사장이 있어서 정신과 병원 차려놓고 거기 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조폭이 안 하겠습니까? 또 가족을 협박해서 강제로 시키면 안 하겠냐고. 국립병원 정신병원 거기를 가족 협박하고 타켓으로 노리고 뭐 안 할 사람이 없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신병에 대해서. 첫째, 지성의 이상이 논리적인 말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말에 있어서. 조례에 있는 의사소통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더구나 이제 법적인 의사 필요까지 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럼 무슨 정신병이냐라는 겁니다. 5천만 인구의 정신건강 한 사람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렇게 서울시장 어떤 누구가 다 관심법으로 지켜보고 있다. 티끌의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다 구속시켜야 되나요? 그건 공황장애를 가진 여러 연예인들이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다 그렇게 구속시키나요? 그 사람들? 그건 아니죠. 사회생활 멀쩡히 잘 할 수 있어요. 정신이 완전하면 뭐 신이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집단 괴롭힘을 인해서 학교에서도 괴로워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변질이 돼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거나 그럼 누구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 다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정신병 걸리면 구속입니까? 그럼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 다 구속시켜야 되겠나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신병의 전립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 한 번이라도 먹으면 그게 구속이니까 말이 안 되죠. 정신과 약을 먹어서 치료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마약이 도파민 분비를 한꺼번에 분비를 하기 위해서 인체 시스템을 교란해서 새로 생산이 될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도파민이 됐든 뭐가 됐든 새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하면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성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게 하면은 그렇죠. 그 인체 스스로서 뇌에서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화학적인 작용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서 인체의 정상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을 그렇죠. 이 마약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과 의학도 정신과 약도 어떻게 동일합니다. 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평생 아마 정신병이 치료가 안 되거나 정신과 약을 좀 먹더라도 좀 이런 그렇죠. 뭐 비타민 B1이라든지 비타민 C, 비계통,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면 한결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안 먹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걀을 먹어주고요, 우유, 치즈 좀씩 먹어주고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추천합니다.
그 생방 같은 거, 방 같은 거 구워서 먹거나 비타민 C는 골드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를 먹어서 양배추 같은 것도 좋아요. 양배추 같은 김치로 먹으면 이렇게 위장 속에 출혈이 일어나는 부분을 좀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간편식을 주로 먹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참기로 당근 먹어야 돼요. 당근 출혈을 위해서 당근 꼭 먹어줘야 되고 마늘 양파 같은 거 이건 기본적으로 국에 이렇게 갈아서 많이 끓여서 드시고 그게 좀 사정이 여의치 않다 간편식 먹고 있다 그러면 마늘 양파를 갈아서 마늘 중심으로 그래서 소금 설탕을 넣고 재워놨다가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좀 못 먹거든요. 발효가 돼서 그래서 이거를 익혀가지고 놔두면 청으로 타 먹으면 딱 좀 배앓이 할 때 매실청 같은 것도 배앓이 할 때도 좋고 여름에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 먹으면 음료수 종류에 따라서 그렇고 오렌지 주스라도 차가운 거 계속 들어가면 배가 배앓이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거 집어넣으면 여름에 배앓이 좀 이거를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이라든지 곡물에 마늘, 양파 바르고 이렇게 드셔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필요한 영양분을 야채, 과일 같은 거 드셔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인체에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도 될 수 있고 아세틸콜린도 될 수 있고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이 생산이 되게끔 공장에 또 원료를 안 주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못하죠. 인체도 역시 필요한 영양분, 이렇게 어떤 각종 비타민 계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네랄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생산이 여의치가 않다. 그로 인해서 인체를 조절하는 데 장애를 겪거나 계속해서 마약이나 정신과 약이 장기적으로 들어와서 인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해야 될 이 부분을 대신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교란입니까?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정신과 약을 먹는 이상은 평생 저는 치료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관리 수준이죠.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그러죠. 이게 폭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제시한 방법은 아마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과학기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하잖아요. 다혈질이기도 하고 무술에서 그런 거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 치료에 대해서 피부병 치료하는 걸 드라이기로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을 찾아서 열에 약하거나 드라이기 2200W짜리 전문가가 반복해서 열을 가해줌으로써 인체는 피부는 화상 입지 않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가해주니까 죽더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냐면 그 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고 베이킹소다 완성 같은 건 피부 깊숙이 있어서 도달하지 않는 거로 이걸 발라줬더니 락스 70 그다음에 과산화소수 20 그다음에 베이킹소다 10 해서 프로테이즈는 좀 변경시켜도 돼요. 저도 딱 제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한다는 이걸 가지고 썼더니 피부병이 너무 좋더라. 손에 살균제라도 너무 짱이다. 알코올은 70%에서 알코올이 살균이 일어나는데 80%, 90%, 100%, 60% 살균 안 일어납니다. 살균이 일어나지 않고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다. 공업용 알코올 먹고 죽은 사람 많은데 그거를 자꾸 폐로 흡입을 하면 이게 좋겠느냐. 그렇죠. 술보다 더 강력한 게 공업용 알코올인데 그거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살균제로서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마세요. 제가 개발한 거니까. 남의 지적재산권도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냐.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해서 안 되고 손에 이거 수없이 사용을 해봤는데 피부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살균할 때 손 살균 세정제로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알코올 종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흡수돼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유해하다는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균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대단한 걸 개발한 거. 이걸로 해결하기 어려운 완선을 꽤 오랫동안 제가 시달려왔는데 관리를 잘했는데도 아주 더운 여름날에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완선이. 그래서 이걸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저도 피부병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피부병이 하나도 없는 클린 상태입니다. 살다 보니까 피부병이 생기는데 신체적인 치료에 있어서도 일단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치료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간단히 치료하시고 연구를 끝에서 식품 약초를 연구해서 특허를 10건 신청했습니다. 치료가 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저도 상당히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엉터리가 아니고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과 정신적인 치료의 부분에서도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동영상을 보시고 이에 따라서 따라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래요. 밝은 부분을 강화시켜서 어두운 부분을 없앤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 내부 안에 긍정적이고 좋은 정상적인 쪽으로 방향을 지향하게 한 프로그램을 정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존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형성된 자아들을 이렇게 없애게 경쟁을 시켜서 무력화시키거나 최후에는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정신만 남도록. 그 다음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성의 이성에서 말에 있어서 논리적인 말, 법적 여사표가 없으면 정신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병이다 해서 그 사람을 구속시킨다. 이것 자체도 그 사람이 정신병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범죄를 한 해 5만 건 발생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죠. 한 해에 4만 건의 총기 사고에 살인 사건이라. 물론 340만 이상이 매년 죽고요. 중국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이 죽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30 몇만 명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해 사망자가. 그런 상태에서 뭐 살인 사건 같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좀 적지만 또 실종자들이 대신 많고요. 실종자들이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에서도 한 해 340만씩 이렇게 죽고 총기사고 4만 건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력범죄가 5만 건이라는데 이걸 경찰이 일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봤다고 정신병이면 다 잡았거든요. 이게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정신과 의사 누가가 됐든 그 사람의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뚜렷한 정신병, 지성, 말에 있어서 전혀 논리적으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 법적 여사표는 그냥 정신병 아니다. 공황장애를 앓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연예인으로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속시키느냐? 정신과 약 먹기만 하면 그렇죠. 무서워서 정신과 근처에도 얼씬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장 능력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거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 두 번째는 그다음 감성. 그렇죠. 감성 부분에 누구나 다혈질은 있을 수 있죠. 사람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왔다 갔다 통제를 못하면 이 사람이 내부 안에 시스템이 뇌 시스템의 교란이 되어서 통제를 못하는구나. 그런 인지치료에 있어서 학습이 잘못되어서 어느 정도는 대뇌가 변연계를 통제해서 꼭 일어나더라도 좀 자제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떤 집단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그 부분이 대뇌가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이 감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게 관련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인지치료를 통해서 보다도 이렇게 한번 내부 안에서 브레이크 또는 사법 처리 이렇게 자기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줌으로써 좀 자제를 참을인자 세경을 살리는 거였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런 훈련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성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내부 안에서 인체에 있어서 뇌에 좀 신경 전달 물질 분비와 관련해서 이상이 있냐, 바이러스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살아온 환경 탓에 그쪽 부분이 학습이 돼가지고 그러면 인지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를 도와줘야 될 부분이다. 세 번째는 악마성이 있느냐. 인간이 아닌 악마성이 있느냐는 매우 중대합니다. 오은춘, 유영철, 강호선, 지존파 같이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우리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거나 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뚜렷한 비정상적인 악마 같은 정신병이 존재한다. 사람 잡아먹고 피 마시고 또 혹시나 또 이게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 분방이 이렇게 그렇죠. 그 학종이 뭐 어떤 해로운 물질들이 가져온 것이 근데 그거를 혹시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감염되고 흡파먹듯이 뭐가 좀 그렇죠. 비정상 공개 토론에 나가서 그거를 하나의 자기들의 취향이라. 그리고 취향이기 전에 범법이죠. 남을 살인해야 되니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뚜렷한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처리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사법처리죠. 뚜렷한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성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구설하다 보니까 다혈질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범법을 저지르지는 않고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저도 인간이라서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얼마 5천만 중에 어떤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인이네요. 네. 살아가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거나 그렇지만 주요 범법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 인성 이 세 분야에서 우리가 정신병을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국제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누가 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정신병이다 이러면 구속시키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법원에서 보통 심리를 하는데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마음대로 잡아놓는 것 같아요. 속히 악법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오늘의 결론은 지성과 감성과 인성 이 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재산적이거나 자신이 실제는 그 사람이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또는 주위 사람이라도 동네 사람이라도 짜고서 그 사람을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정신병으로 모는 경우가 있다. 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예. 일단 문서로서 해가지고 나중에 무고죄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무고는 명예훼손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의사피력이 이상하고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는데 법에 주요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을 저질렀어도 법원의 판결이 나야 유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되는 건데 이런 거 가장 다 무시하고 지금 엇대로 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도 절대적인 기준이 의견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구속시킬 수는 없다. 그다음에 정신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치료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가족이 혹시라도 정신병 앓고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경찰관 또는 어떤 검사나 판사, 언론인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자신의 가족이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영양을 먹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부터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신병 앓고 있다 해서 구속이라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때 그분이 계속 주의를 환기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계속 주의 경고 이렇게 주위에 소란을 피우고 말썽을 피운다. 그러면 결국 해당되는 경범죄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벌을 해라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의 집 들어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체포한다는 게 서울시장이 됐든 행정기관이 이게 말이 되냐는 현행법을 정신건강보건법에서는 남의 집 주어라 들어가서 그 주거침입해서 잡아가더라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경찰관이 됐든 행정기관이자 서울시장이든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시한 사람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금죄, 행정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형법, 강금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가족이라도 마찬가지 범법 차지. 그렇죠. 해당 조항을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대로 구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 갖다 재산 갈취하거나 어떤 특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범죄가 횡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속히가 이 법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됐든 행정기관이 되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공공장소에서 뭘 하지도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싸움하더라도 그냥 경찰관이 잡아가더라도 정신병 가두지는 않아요. 경범죄를 처벌하거나 형법을 어질렀으면 그에 따라 처벌을 하지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돼야지 구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 시장이 일치적으로 감금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계속해서 경찰서 마음대로 그래서 무한정 1년이고 2년이고 거두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처분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형량이 결정되어서 감방에 사는 거지.
정상적인 절차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냥 정신병 물면 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몰아치거든요. 그게 이제 집단으로 어떤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